자, 대통령의 최후 진술 키워드별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진술 키워드 함께 보시죠.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권영진 의원님,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겠다. 이 말은 만약에 복귀하면 윤 대통령 본인의 임기까지 포함해서 단축을 시키면서 개헌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인가요? 개헌과 정치 개혁을 빨리 완수하고 본인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임기를 줄여서 하겠다, 퇴임하겠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라고 봅니다. 언제 어떻게 퇴임하겠다, 임기를 단축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었지만요. 근데 저기서 우리 사회가 한번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왜 저런 얘기를 최후 진술에서 던지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어디서 던지든 간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가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5년 단임제 87년 체제 이후에 8분의 대통령이 있으셨습니다. 그 대통령님들 중에 벌써 세 번째 탄핵입니다. 탄핵이고 그리고 한 분은 또 이 불행하게 또 세상을 떠나셨고 또 이 대통령 네 분이나 감옥에 가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대통령 개인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봐야 되냐 그럴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저는 87년 체제 5년 단임제라는 것은 장기 집권과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선거민주주의를 정권 교체를 통한 선거민주주의를 이루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이제 다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역사에만 남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대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12년 만에 국회로 돌아보니까 대통령이 저 심정 오직 하면은 계엄까지 했겠냐 100% 이해합니다. 이거는 정치도 아니고요. 국회도 아니에요. 다수의 폭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라 생각 안 할 때에서 저도 와, 저 정말 나한테 저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분노할 때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소수 여당에서도 다수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하는 게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야당 제왕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왕적 의회에 있는 제왕적 야당 총재 이게 이제 똑같이 제왕적 대통령과 맞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정치 실종의 현상이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국민들만 고통 속에 빠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개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개혁 부분들이 여러 과제가 있지만은 저는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가서는 우리가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정치 종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치하려면은 저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서 어떤 당도 지금처럼 아주 거대 야당이 독주하는 그게 아니라 협치할 수 있는 기본 제도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통합의 과제 지금 나라가 쫙 갈라져 있잖아요. 통합해야죠. 사실은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은 탄핵 결과가 심판 결과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나라 혼란을 막고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오셔서 당신께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그 외교만 중점적으로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것도 진작 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했던 그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정치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큰 과제와 화두를 던졌다. 저는 있는 그대로 그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어제 내용 중에 만약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제 외교와 국방만 대통령이 맡고 내치와 이제 국내 정치는 총리에게 이름을 하겠다. 이제 한덕수 총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개헌과 선거제 개혁 얘기도 권영진 의원이 주셨는데 이 천재는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굉장히 동네가 좁죠. 거기서 이제 한 명만 뽑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51대 49의 득표를 얻게 된다면 51의 표를 얻은 한 명만 당선이 되고 49의 표를 얻은 한 명은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절반 가까이의 표가 사표가 돼버리는 건데 이제 중대 선거구가 되면 이 선거구가 더 통합적으로 확대가 되고 여기에서 두세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돼서 1등, 2등, 3등 혹은 1등, 2등까지 국회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사표가 거의 없어진다라는 학계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 소선거구와 중대 선거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사족을 좀 달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좀 더 쉽죠.